세종시록 44권 세종시 1년 4월 16일 신묘 첫번째 기사 1429년 명선덕 4년 조참을 받다. 세종시록 44권 세종시 1년 4월 16일 신묘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시 1년 4월 16일 신묘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중들에 대한 감찰을 엄히하기를 건의하다. 경제 육전원에 무릇 백성이 몸이 있으면 여기 있는 까닭으로 머리를 깎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조첩을 받아야만 출가하게 되는 것은 이미 뚜렷한 영이 있는데 지금 무식한 종들은 국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반의 자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군인, 향리, 역자, 공사천의 남녀들도 또한 모두 마음대로 머리를 깎으니 심히 미편합니다. 이후로는 양반의 자제로서 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와 친족이 사유를 갖추어 승록사에 보고하고 승록사에 쓰는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 계문하여 교지를 받은 뒤에야 정전으로 오승포 100필을 바치고 나면 그제야 도첩을 주어 출가하기를 허락하고 그 여기 있는 사람과 독자, 처녀는 일절 모두 금지시키고 이를 어긴 사람은 환속시켜 마땅히 자역시키고 부모와 사승과 사주는 모두 중하게 논지하되 남편이 죽어 수신 삭발한 사람은 이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지금 보건대 죄를 범하고 도망하여 천역을 면한 자와 무식한 무리들이 은밀히 머리를 깎은 사람은 잠은 많으니 청컨대 서울에서 한성부의 선종, 교종, 두 종파와 외방에 쓰는 각골, 수령과 관진, 역성으로 하여금 각기 경내의 도첩이 없는 중을 수색하게 하여 서울은 헌부에 이문하고 외방은 감사에게 전보하여 즉시 과제하고 사유를 갖추어 아래게 하되 능히 고찰하지 못한 관리와 각 방의 관령, 각 이의 정장, 방의 별감 등을 모두 논지하고 그의 부모, 사승, 사주 등도 또한 육전에 의가하여 논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4권 세종시 1년 4월 17일 임진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시 1년 4월 18일 개사 첫번째 기사 최운의 문제를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우의정 맹사성과 판부사 허조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매양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송사하는 일을 처단할 적에 제 집의 죄는 반드시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의 죄만 다스렸는데 지금 성군 등이 최운을 고소하니 경등은 이를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사졸로서 장수에 대한 향한 마음이 이와 같으면 위급할 때 어찌 능히 고원하겠습니까? 최운의 죄를 다스려 사졸들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장수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의 관직을 받지 못한 사유를 고한 것뿐이다. 최운도 또한 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가오로서 한 것이니 내가 논죄하지 않고자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시 1년 4월 18일 개사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시 1년 4월 18일 개사 세번째 기사 의생과 무격으로 하여금 백성의 질병을 구제케 하자는 예조의 건의 지금 정부와 여러 조에서 함께 의논하되 각 고을 각기의 민호를 가까이 사는 무격에게 나누어 맡겨 만약 열병을 앓고 있는 호가 있게 되면 수령이 의생과 무격으로 하여금 곧잘 구류하게 하되 혹시 마음을 써서 구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즉시 논제하고 연말에 가서 사람을 많이 살린 사람은 무당의 세를 감하여 주고 혹은 부역을 견감하여 주기도 하고 만약 병가가 가난하여 구류할 재산이 없으면 국고의 미국으로서 서울의 활 인원의 예에 따라 하루에 쌀 한 대를 주고 새말에 병인의 수요를 감사에게 보고하여 회계의 빈고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4권 세종시 1년 4월 18일 개사 네번째 기사
서울에서 영친하는 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신급제의 외방에서의 영친의를 이미 수교하여 반행하였으나 그 서울에서 영친하는 사람은 본주에서 계문하여 약을 내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1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1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논무과의 언영년을 예조에서 내리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신급제 등이 전문 올려 언영년에 살해하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은 큰 도량으로서 많은 생물을 빠짐없이 성취시켰으니 작은 공량의 변변하지 못한 자질로서 특별하신 은혜를 잘못 입었습니다. 마음속에 새겨 어찌 있겠습니까? 분골 쇄신하여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등은 문필하는 용렬한 재주이며 활주머니와 하살주머니를 맨 쓸모없는 기회인데 급제로 호명됨은 성상께서 조림하셨으며 연한 행렬을 큰소리로 호령하며 국가의 시청이 솔깃하였습니다. 이미 관계를 띄어 제수하시고 다시 연회를 내려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궁혼의 향기에 살기를 적치고 균천의 음악에 귀가 메었습니다. 오늘날의 특별하신 예술은 그 전에 비하여 더함이 있습니다. 분수를 헤아리며 은혜가 지나쳤으며 자신을 어루만짐의 느낌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마음이 정하고 전일하며 너그럽고 인자하여 문득을 닦아 크게 펴며 예절이 성대하고 음악이 갖추어졌으며 무공을 계승하여 이루심에 가까운 곳은 두려워하고 먼 곳은 평탄하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무리들도 빠짐없이 특별한 은택을 입었습니다. 신등은 삼가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자나깨나 마음은 더욱 충성을 가다듬고 천지와 같이 오래도록 수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하였다. 균천은 천상의 음악이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0일 을민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일본에서 죽은 최원에 대한 취재를 건의하다. 최원이 일찍이 심중청을 만드는 방법을 전습하기 위하여 일본에 가서 죽었으니 청하건대 회례사의 수종인 이 죽은 예에 의하여 취재하고 부의로서 쌀콩합계 6석을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일기주 지좌 원조 신중이 굶주린 백성을 위해 곡식을 하사하기를 청하다. 일기주 지자 원조 신중이 정부에서 신을 보내기를 오랫동안 인후를 닦아 귀국에 통신하니 옛날의 맹약이 변하지 않으므로 충성이 무사하나이다. 지난해에 대반야경을 구하기 위하여 제상께 욕되게 말씀을 드렸더니 호한 은혜를 입었사오며 겸하여 동인까지 내리시니 기뻐 감사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주는 1, 2년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농사를 짓지 못하여 백성들이 이미 굶주려 죽었으니 원컨대 쌀콩 및 몇 곡을 내리시어 우리 백성을 진율하고 또 호피, 표피, 주겸 등의 물건도 바라오며 인하여 토산물을 바칩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답사하고 정포 20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외관의 무역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예조판서 신상이 계하기를 외관의 무역이 심히 됩니다. 지금 이춘발의 죽음을 당한 것은 반드시 무역하는 자가 건물을 잡히게 되자 죽인 것 같습니다. 이 기풍의 배단이 더 커지도록 두었으면 아니 되겠사오며 청컨대 이제부터는 무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금란관과 같이 매매하게 하여 외인이 만약 그 값을 높여서 시가에 준하지 않는 것은 모두 실려 돌려보낸다면 시인의 버릇없이 덤비는 배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외인의 왕래는 오직 이익만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반드시 화친하지 않을 것이며 하물며 신법을 세우는 것은 쉽사리 할 수 없으니 잠정적으로 이를 정지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호군방의 재설립에 대해 고찰하기를 건의하다. 지금 호군방을 다시 설립하는 것이 가부를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호군방의 폐지는 육전에 기재되어 있는 바이니 다시 설립할 수 없다 하오니 그 조건을 고찰하여 마땅히 다시 상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2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2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2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수 인원의 가묘 제례에 대해 미진한 조건을 의정하여 아래다. 예조에서 상정서와 함께 대수 인원의 가묘 제례에 있어 미진한 조건을 의정하여 개하기를 1. 예기 증자 문편에 종자는 사이고 서자는 대부이면 상생으로 종자의 집에서 제사 지내되 충문의 효자 아무개는 개가 아무개를 위하여 상사를 천합니다 라고 하며 만약 종자가 죄가 있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서자가 대부라면 제사 지낼 적에는 충문의 아무개는 계자 아무개로 하여금 상사를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서자가 비록 대부가 되었더라도 자기는 제사 지낼 수 없고 종자가 다른 나라에 건너가 있더라도 서자는 종자의 명으로 제사 지내게 되니 그 조상을 높이고 종자를 공경함의 엄함이 이와 같습니다. 차자가 묘를 세운다는 글이 없지만은 그러나 일에 난처함이 있으면 예도 따라서 변하는 것이니 만약 장자와 장손이 잔약하고 용렬하여 남의 집에 고용되어 살고 있어 비록 종인이 있어 상조하더라도 마침내 사당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차자가 경제 육전의 묘를 세울 수 없는 사람의 예에 따라 정실 한 칸을 가려서 신주를 받들고 장자와 장손이 사당을 세우게 되면 신주를 봉안하고 그 밖의 장자와 장손은 비록 회질자라도 진실로 택사만 있으면 모두 사당을 세우게 합니다. 제사 지낼 때에 이르렀으는 차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행하게 하되 문공가례에 의하여 제사 처음에는 자리로 나아가 참신하고 다른 곳에서 휴식하다가 제사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사신하게 합니다. 1. 정조묘는 문공가례의 대종 소종의 도에 의가하면 정조의 장자와 장손의 종이 되어 사당을 짓고 신주를 세워 제사를 지내는 것이므로 정조의 여러 자손들은 그 집에 가서 집사와 더불어 물건으로 상조하고 그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공가례에 의가하여 제사 지낼 때에만 실미를 설치하되 지방으로 표기했다가 제사를 마치면 이를 불사르고 조부와 아버지의 묘제도 또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죽어 아들이 계승하는 경우 만약 아들의 관직이 서로 비등하지 않은 사람이면 마땅히 제사 지낼 수 없는 신주를 중습하여 갈무리하였다가 가직되면 꺼내어서 제사하게 합니다. 1. 예기의 상복 소기에 며느리는 조고에게 부하되 조고가 세 사람이 있으면 친한이에게 부한다. 이것은 부묘의 예를 말한 것이고 세 사람은 혹 두 사람의 계조모가 있는 경우를 말한 것인데 친한 이는 시아버지를 낳은 어머니를 이름한다 하였고 당나라 위공숙은 전취와 후계가 모두 정적이면 함께 부하는 의리가 예에 혐의됨이 없다고 하였는데 아내가 비록 먼저 죽었더라도 영욕은 모두 남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기에 조고에게 부하되 조고가 세 사람이 있으면 각기 시아버지를 낳은 어머니에게 부한다고 하였으니 그 얘기의 뜻과 같다면 세 사람이 모두 부인인 것입니다. 지금 왕공의 제취는 예로서 맞이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배위를 부묘하는 의논은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경사의 집에 이르렀어도 정침의 제사에 역시 아내가 둘이면 제위가 괴석과 같게 되니 어찌 종묘 제향의 예라 하여 다름이 있겠습니까? 진나라 남창부 군의 묘에 순시와 설시가 있는 까닭으로 태사 안로공의 조묘의 부인은 은씨와 계부인 유씨가 있었으니 그 유가 대단히 많아
실상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략 예문을 상고하고 고사를 참고하건대 두 부인을 모두 부하는 것이 예의에 즉위합니다. 주문공 가래에는 졸곡 다음날에 부한다고 하였고 그 주에는 모상의 조비가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친한 이를 부하되 부인에게 이르렀으는 예의에 제치가 된다 하였으므로 위공숙이 이른바 전취와 후계가 모두 정적이라는 것이니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낮출 수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고래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을 모두 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2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상참의 예의에 대해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상정소 제조인 부원군 이직 좌의정 황희 판부사 허조 참판 정초 등과 의논하여 계하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당나라 정관 13년에 상서 좌복야 현령이 아뢰기를 천하가 태평하고 만개의 일이 간략하오니 청하건대 3일 만에 한 번 조회에 나오소서 하니 이를 허락하였으며 23년에 이르러 태위 장손 무기 등이 조회에 나와 정사를 보는 날을 주청하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짐이 대위에 오르매 밤낮으로 부지런하여도 오히려 중무가 옹체될까 염려되니 이후로는 매일 상시로 조회에 앉을 것이다 하였는데 또 모든 관료들은 삭일과 망일에 고습을 입고 조회하게 하였으니 고종 영희 2년 8월에 조서 내리기를 다음날 1일부터 태극전에서 조의를 받겠다 하고 이후로는 매양 5일마다 한 번씩 태극전에서 정사를 보고 4일과 망일에 조회하는 것을 즉시 연구한 상식 의제를 삼았으니 모든 서울에 있는 문무관 직사의 국품 이상은 4일과 망일에 조회하게 하되 문가 높음 이상과 감찰 의사 원외랑 태상박사는 매일 상시로 참여하게 하고 무관 오품 이상은 그대로 매월 5일, 11일, 21일, 25일에 참여하게 하고 삼품 이상 여러 관사에 일직한 사람과 장상은 각기 직사에 준하여 참여하게 하고 홍문관, 승문관과 국자감의 학생은 매철마다 참여하게 하고 만약 비가 내려 용의를 잃게 되거나 땅이 질면 모두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영 전에 주사하는 의식은 전에 가서 2번 절하고 무도하면서 3번 절하고 만복을 헤아리며 2번 절하고 금구가 올라오라고 하면 2번 또 절하고 전에 올라가서 2번 절하면 성체가 무난하고 황제가 편안하다고 하면 또 2번 절하고 정무를 아뢰면 이를 마치며 2번 절하고 전에서 내려와 2번 절하였습니다. 후당 동광 2년에 중서 문화에서 아뢰기를 매월 상시로 조회하되 백관들을 모두 절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진나라 개운 5년에 이부시랑 장서원이 아뢰기를 문무상창관인 날마다 정하에서 입반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송조에서는 당과 5대의 제도를 따라 문무관이 날마다 문명전의 정하에 상참하게 하되 재상 한 사람이 반열의 위차를 주관하고 5일마다 황제의 은행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성림 섭씨는 말하기를 당나라에서는 정하에서 날마다 군신들을 보고 백관들을 모두 있는 것을 상참이라 하는데 의장을 불러 가게 되면 백관들도 또한 따라 들어가게 되니 당나라의 제도는 천자가 일찍이 날마다 백관을 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정하가 나아가지 않고 자신전에서 본 사람은 다만 신의 본래의 여러 관사뿐이므로 백관들은 전문만 하고 즉시 물러가게 되니 백관들은 다시 천자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원풍의 관제는 시종관 이상이 날마다 수공전에 조회하는 것을 상참관이라 이르고 백사조관 이상이 매 5일마다 한 번씩 자신전에서 조회하는 것을 육천관이라 이르고 서울에 있는 조관 이상이 4일과 망일에 한 번씩 자신전에
조위하는 것을 삭참관이라 하여 드디어 일정한 제도로 삼았습니다. 본조에서는 영락 3년 정월 1일 예조의 수교에 날마다 정무를 아래대 의정부의 당상관은 6조의 당상관 3군 도총재부의 당상관 공신 대간 각각 일원이 함께 나아간다 하였으며 영락 22년 10월 1일 교지에는 이후로는 조계 때에 6조의 판서가 나오되 판서가 요구하면 참판이 나오고 참판이 요구하면 참의가 나오게 하라 하였으며 선덕 원년 4월 1일 교지에는 이후로는 공신이 조계 때에 따라 참여하되 다만 6아일에 하라 하였으며 선덕 3년 정월 1일 예조에서 정부 6조와 함께 의논한 수교에는 한승부윤 인상은 매 아일마다 조계에 나와 참여하라 하였습니다. 신등이 참고하여 상찰하건대 본조의 문무관은 상참의 제도가 없으며 사정전에서 개사할 적에 또한 배례가 없으니 옛날의 전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당송 성씨의 법을 따라 본조의 문무직관의 품질과 여러 관사의 관장 사무에 관계되는 체제와 방식을 참고하건대 모두 문무 이품과 참의 대은 첨총제 대간원 집현전의 6품 이상과 의정부 사인 6조 난관들은 날마다 상찬화돼 대은이 먼저 들어가 행례하고 올라가서 시위로 나아가고 여러 문무관은 들어가 사정전의 뜰로 나아가서 조참하고 뒤에 의정부 6조 공신 3군 한승부 대간 중에 마땅히 개사하여야 할 사람은 전으로 올라가서 개사하고 나머지 관원은 차례대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6아일은 매달 6번씩 정사를 임금에게 아뢰는 날이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20일 정묘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참의 의식에 대해서 건의하다. 날마다 이른 새벽에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전의 북쪽벽 아래에 설치하되 한가운데 남향하에 설치하고 향안을 자리 앞에 설치한다. 여러 관원의 배위는 전장에 설치하되 동계의 동쪽에 설치한다. 정일품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연동령이고 종일품은 찬성, 판덕령 이요 정의품은 참찬과 2조, 호조, 예조, 3조의 판서, 지동령, 예문, 대제학, 판한성, 부사요 종이품은 동지동령, 예문제학과 2조, 호조, 예조, 3조의 참판, 인수부, 경창부, 인순부, 한성부, 4부의 부윤과 대사원이요. 정삼품은 2조, 호조, 예조의 조, 3조의 참의와 집현전 부제학, 좌사관, 의사관이요. 종삼품은 집현전 직제학, 지사관, 사헌집이요. 정사품은 집현전 의정부 사인 지사관 사헌 장령이요. 종사품은 집현전 응교요. 정오품은 집현전 교리와 2조 호조 예조 3조의 정랑 좌헌납 우헌납 사헌 지평이요. 종오품은 집현전 부교리요. 정육품은 집현전 부수찬이요. 모두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고 전계의 서쪽에는 정일품은 부원군이요 종일품은 3군 판부사요 정이품은 병조 형조 공조 3조의 판서와 3군 도총재요 종이품은 병조 형조 공조 3조의 참판과 3군 총재 동지총재요 정삼품은 병조, 형조, 공조, 3조의 참의와 3군 첨총재요. 정오품은 병조, 형조, 공조, 3조의 정랑이요. 정육품은 집현전 수찬이요. 2조, 후조, 예조, 3조의 좌랑이요. 종육품은 병조, 형조, 공조, 3조의 좌랑이요. 4인, 정랑, 좌랑의 당직 1인이 나아가서 참여한다. 사관 2인은 뒤에 이때 모두 북향하고 동쪽을 밑자리로 한다. 2품 이상은 정과 종이 각기 한 줄로 쓰고 3품, 4품은
정과 종을 구분하지 않고 매 품마다 각기 한 줄로 쓰고 5, 6품은 합하여 한 줄로 쓴다. 또 여러 관원의 개사 위를 전상에 설치하고 의정과 이조, 호조, 예조의 3조 판서와 판한성과 대사헌은 전의 동쪽에 있대 서양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종 1품 이하는 조금 뒤로 물러서게 하고 찬성, 참찬, 이조, 호조, 예조의 참판과 한성부 윤이 나아가 참여하여도 또한 동쪽에 있다. 부원군 3군 판부사와 병조, 형조, 공조의 3조 판서는 전의 서쪽에 있대 동양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하고 종 1품 이하는 조금 뒤로 물러서게 한다. 또 총재와 병조, 형조, 공조의 참판 총재, 동지 총재가 나아가 참여하여도 또한 서쪽에 있다. 대언을 연간의 한가운데서 북향하고 이조, 호조, 예조의 참의가 나아가 참여하면 사간이와 함께 대언의 동쪽에 있게 된다. 다만 사품 이하는 조금 떨어져 있게 된다. 병조, 형조, 공조의 참의가 나아가 참여하면 대언의 서쪽에 있대 모두 북향하게 한다. 시위관은 동서강문의 과 전개의 위와 아래를 지킨다. 때가 되면 여러 신하들은 동서강문 밖의 낭하에 나아가고 대언은 사아래 외판을 아래게 한다. 전하께서 나와 자리에 오르면 산선과 화계가 동서 강문으로 들어오고 대언은 먼저 들어와서 뜰 가운데로 나아가서 통찬 2인이 이를 따른다. 제배례를 행한다. 이를 마치면 서계로 올라가 시위로 나아간다. 통창 2인이 동계서계의 좌우로 나누어 쓰되 서로 마주보고 쓴다. 복례랑 2인은 의정 이하의 관원을 모두 나누어 인도하여 동강문으로 들어오고 부원군 이하의 관원을 서강문으로 들어와서 복례랑은 강문까지 인도하고 그친다. 쓰면 통찬이 몸을 굽혀 제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한다. 이를 마치면 의정부 6조 3군 대간 중에 꼭 개사해야 할 사람은 공신과 한승부 윤 매일 5일마다 한 차례씩 한다. 각기 동계와 서계로 올라 전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관은 이를 뒤따른다. 나머지 관원은 차례로 나아간다. 대언이 개사를 마치면 다 여러 개사한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나아가게 되고 전하는 대전으로 돌아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2일 정묘 6번째 개사. 강원도 감사가 사서 대전 50건을 인쇄하여 바치다. 4건은 종학에 내리고 3건은 집현전에 내리고 그 나머지는 문신들에게 나눠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3일 무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3일 무술 두번째 기사. 춘추관에 잔치를 내리다. 아울러 풍악을 내렸다. 동부대원 황보인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서 접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3일 무술 세번째 기사. 외적과 야인의 내왕과 사변에 대한 전보 방식을 바꾸기를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송육전 안에 일반 외적의 사변은 도관찰사, 도절제사, 수군 도절제사가 각기 스스로 전보하게 되어 영로에 폐단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수군 도절제사가 전보하게 하고 만약 행선할 때는 도절제사에게 전보하게 하고 외사와 상선은 도관찰사가 예조에 입문하게 하소서. 지금 평안도 한길도에서 중국 사람과 야인들의 내왕과 사변은 도절제사가 전보하게 하고 진상을 가지고 온 야인과 돌려보내는 중국 사람은 도관찰사가 전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23일 무술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대명률을 상고하여 율령을 고치기를 건의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대명률에 제형조를 상고하건대 만약 백관이 이미 서계하고도 조상 문병하고 형살 문서를 판결 서명하고 연년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불러서 1개월 봉전을 받고 이미 서계한 인원으로서 산재할 적에 정실에게서 자지 않은
사람은 벌로서 반개월 봉전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시리조에서는 무릇 제사와 원능에 참배하는 것과 조회의 행례 때에 차작되고 신리한 사람은 벌로서 반개월 봉전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강동 율령조에는 만약 능히 강해를 못하여 율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초범은 벌로서 1개월 봉전을 받고 재범은 태형 40대를 치게 한다고 하였으며 조세 문권조에는 부주현의 정관이 1종을 순행하여 5종까지 이르면 벌로서 10일 봉전을 받게 되며 매 5종마다 1등을 더하여 벌이 1개월까지 이른다고 하였으며 도적 포환조에는 1개월 동안의 강도를 잡지 못한 사람을 포도관이 벌로서 2개월의 봉전을 받게 한다 하였습니다. 당률 소위에는 여러 대사에 산재하고도 조상 문병하고 형살문서에 형벌 판결에 판정 서한한 것은 태형 50대를 치고 여러 제사와 원능에 일이 있고 조회 시비의 행사에 과실이 있고 의식에 위배되어 잘못이 있는 사람은 태형 40대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소위는 당시에 썼던 율이 아니고 봉전을 받는 벌도 또한 본조에서 행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먼저 윗항목의 범죄자는 1개월이나 반개월을 논할 것이 없어 위령이나 불응율의 율로서 비부하여 과단하게 되니 실도 미편합니다. 지금 율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초범은 벌로서 1개월의 봉전을 받고 재범은 태형 40대를 친다는 글로서 본다면 봉전 1개월을 벌받는 것이 또한 태형 40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봉전 1개월을 태형 30대에 준하고 반개월은 태형 20대에 준하고 10일은 태형 10대에 준하고 2개월은 태형 40에 준하여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23일 무술 5번째 기사 늙은 대신들은 5일에 한 번 상참하도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날마다 상참하며 늙은 대신들이 새벽에 예고를 하면 병이 반드시 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예조에 전지하기를 성상부원군 이직 좌의정 황희 우의정 민사성 여천부원군 민여익 국산부원군 연사종 찬성권진 환부사 번개랑 허조 등에게 5일에 한 번 참여하게 하고 조계 때에는 각기 차례대로 입참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2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2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신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보원군 이직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판부사 병계량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사신이 친히 연어가 나는 곳에 가서 젖을 담그고자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를 따르게 되면 장차 만세의 폐단을 열게 될 것이며 따르지 않으면 윗사람에게 드리는 의식에 흠점이 있게 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노래 부르는 계집아이 30명을 어떻게 뽑겠는가. 3세의 계집아이가 능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적을 것이니 과연 30명의 수요를 다 따를 수 있겠는가. 근래 4년 동안 찬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입주한 비가 벌써 50명이나 되는데 사신이 서울에 와서 면대하여 말한다면 장차 무슨 말을 이를 대답하겠는가 하니 이직 등이 아뢰기를 사신이 당초부터 면대하여 말한다면 마땅히 막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잠정적으로 변통하여 대답하기를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반드시 연어가 나는 곳에 가자고 한다면 대답하기를 연어는 강원도의 큰 산의 길 골짜기에 남으로 돌아가는 길이 매우 협조하니 친히 가기가 어렵다고 하며 만약 노래 부르는 여자아이를 말한다면 대답하기를 10세 이상 20세 이하의 소녀로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까닭에 다만 몇 사람만 뽑았다고 하여 10명이나 15명을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경등이 의논한 대로 대답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나는 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논의하다. 사정들에 나아가서 비로소 상참례를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외방에서 혹 나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까지 모두 서울에 모이게 하나 그 옥사가 성립되면 모두 취재할 만한 것이 못된다. 요사이 외방에서 나는 한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그 고을 수령에게 명하여 추국하게 한 것이 지금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그 주의 경중을 평이하지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수령이 임금에게 관계된 일이라 하여 감히 경솔히 의논하지 못함으로 오래 미루고 판결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무지한 백성이 만약 나는을 서로 고발하는 사람이더라도 두고 묻지 않는다면 고소하는 사람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에게 관계된 말을 신하로서 어찌 그대로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25일 경자 대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수회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방비를 충실히 하라 하다. 호주에 전지하기를 서울과 지방의 무지한 백성들이 낮은 지대에 거주하여 폭우로 인하여 떠내려가거나 익사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으로 영락 15년 8월 26일 수교에 물은 낮은 지대나 물가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두게 하라고 하였다. 지난 무신년 여름에 함길도의 물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잘못 많았다 하는데 그때의 관리들은 이를 보고도 형식만 꾸미고 일찍이 받들어 실행하지 않았다. 위의 항목의 수교에 따라 낮고 물 가운 곳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시 경비를 더하게 하고 농한기를 기다려 모두 옮겨 살게 하여 물에 빠질 우려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2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칙서와 상사를 영접하는 의식을 건의하다. 기일 전에 유사가 장전을 모하루의 서북쪽에 설치하고 홍문을 장전의 북쪽에 세우고 결체한다. 전하의 악차는 장전 앞에 설치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게 하고 왕세자의 막차는 전하의 악차 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설치한다. 용정의 요기를 장전의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정은 그의 남쪽에 있게 한다. 사향 두 사람의 자리는 향정의 좌우에 설치하고 전하의 지영이는 장전의 서쪽 길 왼편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하고 왕세자 이하의 문무 여러 신하들의 자리는 장전의 남쪽에 설치하되 동서가 상대가 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문가는 동쪽에 무가는 서쪽에 쓰게 한다. 금고 의장 고악을 모하루 앞에 설비하여 나자 인도하게 하고 또 성 안의 거리와 경복궁 문에 결체하고 골정을 근전정 한가운데 남향하여 설치한다. 안은 골정의 남쪽에 설치한다. 하고 칙서 안은 동쪽에 있게 하고 사물안은 서쪽에 있게 한다. 향안은 칙서 안과 사물안의 남쪽에 설치하고 사양 두 사람의 자리는 향안의 좌우편에 설치하고 사신이 설 자리는 칙서 안의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전하가 칙서를 받는 자리는 향안 앞에 설치하되 전하가 영접하는 자리는 전정의 서계 밑에 동양하여 설치하고 소차는 그 뒤에 설치한다. 전하의 배위는 노대 위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게 하고 사신이 전에 오르고 나면 그제야 설치한다. 또 악차는 전의 서쪽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막차는 건정전 문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설치한다.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의 배위는 전정의 남쪽에 가까이 설치하되 문가는 동쪽, 무가는 서쪽으로 하며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고 관이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사례와 사찬의 자리는 전하의 배위 북쪽에 설치하고 인내의 두 사람의 자리는 사찬의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인반의 자리는 여러 신하의 배위 동쪽에 설치하되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한다.
의장은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진설하고 악보는 여러 신하들의 배 위 남쪽에 설치한다. 그날이 되면 전하는 시복 차림으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의장을 갖추어 무화루로 나간다. 사신이 장차 이르게 되면 중호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바는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먼저 지영이로 나아가 나누어 쓰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영이로 나아간다. 칙스가 이르면 전하는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몸을 굽혀 사신을 맞이하고 칙스를 용정 안에 둔다. 사물을 짊어진 사람은 장전 앞에서 쓰고 용정이 나와서 길에 오르면 사양 두 사람이 향정을 양쪽에 모시고 계속해서 향을 피운다. 용정이 남쪽을 향하여 잠깐 머무르는데 금고는 앞에 있다. 다음에 여러 신하들이 말을 타고 가며 그 다음에 왕세자가 말을 타고 가며 다음에 전하가 말을 타고 가며 다음에 의장과 고악이고 다음에 향정이고 다음에 칙세를 넣은 용정이고 다음에 사물을 짊어진 사람이 가고 다음에 사신이 용정의 뒤에 간다. 이를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면 중호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바는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서문으로 들어가 전정 동쪽과 서쪽의 배 위로 각기 나아가고 의장이 들어와서 진열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서 서계 밑의 지용위에 나아가고 사신은 칙서가 든 용정과 사물을 가지고 중문으로 들어온다. 전하께서 몸을 굽히고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은 모두 반열을 돌려 몸을 굽히고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소차에 들어오면 사신이 전에 올라와서 칙서와 사물을 안 위에 둔다.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입 위에 나아가고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간다. 사찬이 창하기를 국궁 사배 흥 병신이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몸을 굽히고 풍하기 시작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하게 그친다. 사찬이 창하기를 꿇어 앉으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꿇어 앉는다. 사향 2인이 향한 앞으로 나아가서 1인은 향료를 받들고 1인은 향압을 받들어 3번 향을 피운다. 이를 마치면 각기 안 위에 두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찬이 창하기를 보복 흥 병신이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서 향한 앞의 수칙 위로 나아가서 북향하였으면 사신이 조칙이 있다고 말한다. 인내가 꿇어앉기를 찬하여 전하가 꿇어앉는다. 사찬이 찬하기를 꿇어앉으라 하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이 모두 꿇어앉는다. 사신이 칙스를 받들어서 향하여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칙스를 받아서 근신에게 주고 사신이 사물을 받들어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사물을 받아서 근신에게 준다. 근신이 칙스를 펴서 꿇어앉아 올리면 전하가 보고 이를 마치면 근신에게 준다. 인내가 보복 흥평신이라 찬하여 전하가 보복하고 고두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사찬이 창하기를 보복 흥평신하며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이 모두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들어간다. 사찬이 창하기를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몸을 굽히고 풍하기 시작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하기에 그친다. 사찬이 창하기를 예필하면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나아가고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나간다. 왕세자는 나가서 막차로 나아간다. 유사가 골정을 걷어 치우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전으로 올라가서 동양하여 자신과 서로 마주보고 쓴다. 인내가 국궁 제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전하가 사신과 함께 몸을 굽혀 제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다례를 행하고 이를 마치면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나아가서 이방으로 나아간다. 왕세자는 이방으로 나아가서 사신과 더불어 돈수 제배례를 행하고 다음은 여러 군과 그 다음은 문무 일품 이하의 관원이 차례로 행례하고 이를 마치면 만약 사신이 이방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각 관사는 나누어 먼저 태평관으로 나가서 행례한다.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나가고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건전전 문 밖에 보내고 태평관까지 따라가서 하마연을 베풀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2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백성의 구휼에 소홀한 죄로 최경과 안숭신의 관직을 파면하다. 함길도 경찰관 박이창이 개하기를 북청부의 백성 3사람이 기근으로 부종이 나고 또한 도내의 기근으로 인하여 이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감사 최경과 도사 안숭신이 즉시 계달하여 진지하지 않았으니 청하건대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최경과 안숭신의 관직을 파면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2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27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수문정과 보문각의 회복에 대해 논의하다. 집현전 부지학 정인지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이 당송의 제도를 상고하건대 관각의 직책은 천하의 영제들을 대우하는 터전인 것이며 지제고는 내제와 외제의 구별이 있습니다. 본조에서 집현전, 수문전, 보문각을 설치하여 문신을 대우하는 것은 곧 당송의 관각제도이고 승정원 사관에는 모두 지제교를 겸하게 하되 외지제교는 10원으로 정하여 타간으로 이를 겸임시키는 것은 곧 송조의 내제와 외제의 법입니다. 다만 지난 때에 관각의 임명이 있어 인선을 잘 하지 않았으므로 문신으로서는 겸임하지 않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에 관각의 직책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년에 대신이 의견을 아래어 집현전의 정원 15명을 두어 그대로 외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그 임무에 전심하여 성공을 책임지고 그 나머지 수문전, 보문각은 모두 혁파하여 없애버렸으니 인재를 육성하여 기대하는 방법으로는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인재 얻기가 어렵다는 탄식은 예로부터 있었는데 문의에 이르러서는 비록 유자의 말기라고 하지만 또한 정신의 운용과 심술의 움직임에서 얻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대개 일정한 사람으로 기한을 지정하여서는 성효가 없습니다. 지금 진신들 사이에 문학하는 신하가 적지 아니한데도 관각의 직함을 모두 겸하지 못하니 다만 인재의 육성이 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비의 마음을 힘써 닫게 하고 문풍을 진기시키는 술책도 아닙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수문정과 보문각을 회복하되 적당히 인원수를 정하여 대소 문신의 문예와 행의가 남에게 추앙되는 사람은 모두 그 직함을 겸하게 하고 외지제교는 각 관각 중에서도 더욱 인선을 잘하여 이를 겸임하게 하고 집현전은 마땅히 내제와 같이 하여 모두 이를 겸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관각은 반드시 한 시대의 새로운 인선이 되고 인재를 육성하여 기대하는 방법으로도 또한 넓을 것이오니 삼가 성상께 살펴서 재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명하여 이조에 내려서 헤아려 의논하게 하니 총재 정초가 아뢰기를 수문전과 보문각은 국초의 전조의 구제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수문전은 본디 당나라의 홍문관이었던 것을 후에 소문으로 고쳤다가 또 홍문으로 회복하였으며 송나라에서는 고쳐 소문이라 하고 대학사는 상시 재상으로서 이를 연관하게 하였으며 보문각은 송나라 경력의 연간에 숙창각을 고쳐 보문각으로 하였습니다. 영종이 인종이 되어 어서와 어집을 여기에 간수하였고 신종이 비로소 학사와 대제를 두어 은사함이 용도각과 같았습니다. 그의 생각하건대 관각의 직책은 송조에서는 이를 중하게 여겨 서관의 밖에 두어 별도로 첩직을 삼아 일 수도 없고 전장도 없게 하였던 것은 행의 문학의 선비를 권리하는 소위였으므로 한번 이 관직을 지내면 드디어 명료가 되었습니다. 그 말년에 이르러서는 휘유, 부문, 환장, 화문, 보모, 보장이 서로 잇따라 설치되어 재능이 있어 정치를 잘하는 이와 귀족으로서 전내가 나는 자식이 섞여 처하게 되었으니 대개 인원수가 많아지며 남난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송나라 시대가 마칠 때까지 청망의 관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각직의 청하는 곧 국가에서 인재를 저장한 터전이었습니다. 송나라 말엽에 잠람한 폐단이 일어난 것은 법이 오래된 데에 말미암은 것일 뿐입니다. 조정에서 영현을 채찍질하여 명절을 힘쓰게 한 것도 장명의 청탁으로 구별하는 데 불과할 뿐이오니 원컨대 국초의 제도를 회복시켜 유신으로서 청망에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서 그 관직에 처하게 하여 자중하게 하소서 하였다. 찬성 허조의 의논은 정초와 같았으나 판서 권진, 우의정, 맹사성, 좌의정, 황희 등은 아뢰기를 마땅히 그 수요를 헤아려 정할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28일 개명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2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색장로, 주봉, 성류, 견본 등을 처벌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각 색장로, 주봉, 성류, 견본 등이 종덕생을 희롱하다가 죽였으니 유를 상고하건대 주봉은 하수인이 마땅히 교형에 처해야 할 것이며 성류는 수모자이니 장 100의 유 3천리에 처해야 하며 견본은 그 이외의 사람으로서 장 100대를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봉은 그의 아버지가 늙고 또 폐질이 있으니 정리로서는 불쌍히 여길 만합니다 하니 명하여 기한대로 하게 하고 주봉에게는 1등을 감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1일 갑병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학장에게 공름을 주어 교훈에 전심을 하게 하라고 명하다. 충청도 감사가 계하기를 처음에 향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게 밝고 행실이 착한 사람을 가려서 학장으로 삼았는데 교수간의 예에 따라 남녀를 주기 때문에 학장은 산업은 돌보지 아니하고 조석으로 혼회하더니 요사이 연사가 흉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게 되어 학장으로서 본고을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한 남녀를 줄이어 양식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게 되니 실로 공도에 어긋납니다. 청하건대 본고을에 있는 학장에게도 또한 다른 고을에 거처하는 예에 따라 공름을 지급하여 교훈에 전심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다른 도의 공름을 모두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1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법선 노비를 결단하는 상황에 대해서 건의하다. 지금 법선 노비를 결단하는 상황을 상고하건대 신축년에 공가에 소속된 후로 지금까지 9년이 되었는데도 문계를 전득한 사람은 일제히 송사에 응하지 못하여 결단하는 기한이 없게 되었으니 청하건대 문건을 이미 도관에 바친 사람은 9월 금음날을 기한으로 하여 기한 안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심의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2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모하루에서 칙스를 맞이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 행차하여 칙스를 맞이하여 건정전에 돌아와서 예를 의식대로 행하였다. 칙스에 이르기를 지금 태감 창성과 용봉을 보내어 왕에게 백금과 채패 등의 물품을 내리니 도착되거든 받으시오. 백금 300냥 중 저사 30필 나 10필, 사 10필, 채견 30필, 백자, 영양 다종 30개, 백자, 파다병 15개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하마연을 베풀다. 궁으로 돌아왔다.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새 자신에게 안장갖춘말 갓신 의복 한벌과 호상을 정정하고 두목인 지휘 장룡 서반 최진 백호 사귀 등에게 안장갖춘말과 갓신을 정정하고 장본림 등 44명에게 안장갖춘말과 갓신을 정정하게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이익일년을 베풀다. 태평간에 행차하여 이익일년을 베풀었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창성이 중궁 동궁 등에게 선물을 바치다. 창성이 임금에게 단자 사라 합계 21필을 바치고 중궁에게 16필 동궁에게 21을 바치고 진평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 임명대군 이구에게 각각 단자 사 합계 3필 사모 하나를 증정하였다. 연봉은 대전과 중궁과 동궁에게 단자 각각 2필을 바쳤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가무 여아 중천검 등을 뽑아 가르치게 하다. 5명을 뽑아 국성 기생 6명과 판수 3명으로 하여금 3번으로 나눠 날마다 돌아가며 예고를 하여 이를 가르치게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창성이 진원 물복을 써보이다. 소내사 8명 가무를 할 줄 아는 작은 계집아이 5명 첨식을 만들 줄 아는 큰 계집아이 20명 소주 10병 잣술 15병 황주 15병 이화주 15병 석던장 10개 대구 50마리 조응 6년 농아골 10년 새끼 아골 10년 아골 12년 농황응 30년, 새끼 황은 30년, 나황은 40년, 잣 50석과 여러가지 해체, 해어, 허해 등이었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현물이 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4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4일 기후 세 번째 기사 단오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4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새 사신에게 의육을 주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4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이상이 단자 모자 등을 바치다. 이상이 임금에게 단자와 모자 각각 한 필 향대 하나 어마 청종 4벌을 바치고 중궁과 동궁과 휘빈궁에게 각기 단자 2필을 바쳤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4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경성과 경원에 백호직을 두게 하다. 영조에서 경성 사람들이 상언에 의거하였게 하기를 경성과 경원은 모두 방하는데 가장 기묘한 땅이니 마땅히 백호직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했다. 명하의 정부와 여러 조에 내리 함께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옳다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현물이 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세사신에게 온집년을 베풀다.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세사신에게 무난하게 하고 각기 저포 마포로 짠 옷 한 벌 접선 4개 원선 5개를 증정하고 두목 49인에게 접선을 각각 2개씩 주었다. 또 흠지에게 명하여 세사신을 맞아 오게 하였으니 사신이 중궁을 알련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불로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조금 후에 나와서 온집년을 사정전에서 베풀고 세사신에게 안장갖춘말을 증정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이숙묘로 하여금 가무 여하를 뽑게 하였다. 유후사에 보내어 가무 여하를 뽑게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5일 경술 네 번째 기사 강화성의 터를 보게 하다. 곤맹손을 보내었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서 굴을 치니 여러 종친들이 입시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이춘발의 살해건으로 김생은을 공문하다. 의건부 제조인 찬성, 권진, 판서, 안순, 김자지 등이 계하기를 지금 김생은이 이춘발을 살해한 진위를 공문하니 앞뒤가 말이 달라서 진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금은의 건물을 몰래 가지고 와서 외관에 판 것도
죄가 또한 사형에 해당되어 오니 원컨대 이 율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작지 않으니 다시 사유를 묻도록 하라 하였다. 권진이 다시 하기를 원컨대 대선과 함께 위관으로 삼아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이에 판부사 허조를 위관으로 삼아 대사원 조치와 자사관 유맹문과 함께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7일 임자 네번째 기사 백조 시조의 묘우를 직산현에 세우다. 호조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회의 가야게 하기를 이제 하교를 받자 백조 시조의 묘우를 이미 적산현에 세웠으니 청하건대 형량부의 기자전에 따라 본고의 노비 각 2인을 정하여 이를 지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7일 임자 5번째 기사 지는 날 사냥개를 바치게 하다. 지방과 서울에 유시하여 사냥개를 지는할 만한 것을 바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8일 개축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고 달물이 하였다.